굿모닝 인포에서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경주에 쏠리고 있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행사 규모와 경제적 파급 효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날 것인가.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21개 나라 정상과 언론인, 경제인들 모두 참석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인데요.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이제 관광, 숙박, 외식업 이런 경제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직접적인 어떤 영향도 있겠고요. 경제 효과도 있겠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있을 텐데, 일단 대한 상의에서 지금 예상한 경제적 파급 효과 본다 그러면 7조 4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효과로는 이제 3조 3천억 원, 그다음에 장기, 중장기로는 한 4조 1천억 원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취업 유발 효과까지 본다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의 이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2005년도에 부산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 효과가 조 단위가 안 됐었어요. 그 단위는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그렇게 예상. 물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우리 국가 GDP도 많이 컸기 때문에 더 큰 건데 어쨌든간에 2005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당시에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000명 정도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2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에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역시나 관광 사업이겠죠. 그렇죠. 부산이 정말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졌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부산 에이펙 있으면서 부산의 명소가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부산에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경주를 알리다 보니 이제는 경주 내에서 또한 그 지역 전반적으로 이제는 한류 붐과 맞물려서 더더욱더 아마 관광, 문화, 숙박 사업이 더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 우리의 자랑인 고도고 맞습니다. 알려지면 굉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네. 생각하는데 일단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죠. 교통 문제 이거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정상들이 오면은 다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네. 또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통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게 원활하게 될까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일반 교통 대책은요. 일단 김해공항 있죠. 국제공항 있습니다. KTX 경주역 있는데 이 두 그러니까 허브로 삼는다. 이 두 지역을 이제 허브로 삼아서 네. 여기에 연관된 이제 노선버스라든지 아하. 이제는 여러 가지 수송 대책이 만들어지는데 셔틀버스 300여 대 있고요. 그다음에 27개의 노선으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송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KTX 27,000석 정도는요 전용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한 에이펙을 위한 이제는 전용 KTX가 운영이 돼서 운행 편수를 최대 5회까지 늘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KTX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더 늘려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2부제, 경주에서 2부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이제 노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2부제도 운영되고 자율 주행 셔틀버스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상황 대응 대책도 있는데 지능형 교통 체계를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듯이 네네. 정상들 움직이면은 통제되고 알아서 신호책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이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특별 수송 대책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송 특별 본부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상황에 맞춘 실시간 차량 배치라든지 아니면 교통 통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또 특징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길거리 지나갈 때 포트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침하되는 네네네. 거 위험하잖아요. 네. 이거 다 지금 다 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에 가면 안전 제일 중요해요. 길이 되게 깨끗해졌대요 지금. 아하. 그래서 이런 거 다 메꿔 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교통 대응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 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숙박,
네. 이건데 우리가 지금 어릴 때 수학여행을 자주 갔던 도시고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와는 상대가 안 돼 비교 안 되게 커졌겠지만 규모 자체가 지금 경주시로서는 역사상 가장 최대 행사 맞습니다. 손님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문단지에 있는 숙소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맞습니다. 21개국 새 회원국 정상을 위해서 이제 숙소 정상급 숙소 35개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신라 호텔에서도 이제 대관 준비했다가 이것도 정상회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약간 캔슬되는 상태인데 네. 숙소 배정 이거 좀 비밀이겠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일반 숙소는 다 공개돼 있는데 일단 정상이 묵는 그렇죠. 어디에 묵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몇 일 날 오는지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주시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이제 경주 시민들이 모여서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손님 맞이에 지금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고 역시나 뭐 손님 중에서도 가장 큰 손님이라 그러면 각국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 정상들을 모실 이제는 그다음에 숙박을 한 35개 정도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급 숙소 PR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R이 뭘까 했더니 로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로열 스위트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간에 그만큼 이제는 국빈급을 이제는 모시기 위한 이런 숙박 시설도 지금 35개 마련돼 있고 이 중에서 25개는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는 CEO들. 예, 그래서 글로벌 CEO들이 이제는 묵을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안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모든 국빈들이 모시는 그 호텔이라든지 숙박 시설은 방탄 유리. 그다음에 이제 도청 방지 장치까지 그래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근방에 있는 거를 다 폐쇄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문 단지도요. 일단 정상들이 오는 그 기간 동안은 아예 그냥 폐쇄 공간을 만들어서 예, 민간인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제는 준비가 한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재밌는 게 이게 숙소를 뭐 통째로 통째로 빌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안 시설도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챙겨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경주 외에 이런 숙박 시설도 지금 마련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CEO들이나 뭐 언론인들도 맞습니다. 많이 오고 세계에서 네. 2만 명 온다는데 이건 경주로는 해결 안 되거든요. 네. 주변 도시들 있잖아요.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맞습니다. 포항이라든가 여기까지 확산을 해서 활용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지금 마련한 게 지금 경주의 보문단지 내에서는요, 일 최대한 7,700명을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부족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는 경주 외에서 그러니까 포항과 울산 내에서도 이제 숙박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제 마련한 상태라고 지금 에이펙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건 포항 영일만 해변에 네. 이 크루즈선 2척 선상 숙소도 마련했다고 해요. 오. 그래서 1,000실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묵을 수 있도록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 포항에 있는 호텔, 뭐 모텔들 다 포함해서 지금 숙박 시설을 마련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 반경 보문단지입니다. 경주 보문단지 반경 3km 이내에는 4,000실, 10km 이내는 13,000실 이렇게 이제 마련돼 있어서 경주 내에서 만약에 캐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포항이라든지 울산 쪽으로도 더 넓힐 계획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숙소도 숙소지만 보안이에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참석하는데 보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불안하면 큰일 나거든요. 맞습니다. 18,000명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네. 삼성경호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삼성경호 한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경호가 되죠? 일단 이번에 경호의 핵심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 중심으로 해서 뭐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청, 소방청 다 기관, 유관 기관들이 합쳐서 이번에 이제는 시스템을 이제 마련한 상태이고요. 뭐 테러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위기 관리, 첨단 통신망 점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선 경호가 이루어지는데 근접이 있고요. 이제 3선이잖아요. 근접, 중간, 외곽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 겹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근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상 바로 주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국에 이게 경호처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근접에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고, 중간 경호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이제 차단하는 이런 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곽 경호 같은 경우에는 통제죠. 그냥 외부 침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에서 검문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곽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삼성 경우를 통해서 국빈들이 정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민간인 출입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동선을 국빈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지금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도요. 해상 경찰 특공대가 특수선까지 이번에 띄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지휘하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왜냐하면 이제 경주 또 근처가 또 이제 포항 쪽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잘 성공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정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에이펙 CEO 서밋, 네, 맞습니다. 경제인들의 모임 네. 이거잖아요.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주요 그룹들이 에이펙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서밋 추진위원회 네. 이걸 꾸렸다고 하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는 재계들도 발걸음에 빨라졌죠. 항상 이제는 에이펙이 열리면 물론 이제는 처음에는 에이펙이 정상과의 만남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협의체였도록 시작을 한 건데 일단 미국에서 이제 제안을 통해서 이제 정상이 만나는 이제는 대규모 태평양 회의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큼 또 중요한 게 이게 확장이 돼서 CEO 서밋까지도 이제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대표 CEO들이 와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21개국 정상들과 함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준비가 더더욱 철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이번에 주제가 AI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특히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SK 그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런 AI 서밋도 같이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키워드가 AI군요. 맞습니다. 역시. 그다음에 이제는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이제는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떤 아젠다를 또 CEO들이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도 해보겠고, 특히 1대1 뭐 협력 강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의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어요. 생각보다 또 이 포럼 안에서 서밋 안에서 그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젠다, 특히 젠슨 왕도 오기 때문에 이런 AI 쪽에서의 어떤 비전 제시 이런 것도 지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단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알려진 건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CEO, 네. 틱톡 CEO, MS 부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양반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AI가 키워드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네. 다 AI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근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 그럼 당연히 AI 서밋이 이 큰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기업인들도 토론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하나에 따라서 또 얘기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는 경주 에이펙에 이제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브릿지,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3B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브릿지, 비즈니스, 그다음 비욘드. 비욘드. 네, 그래서 이제는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그다음 거기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그냥 미래로 더 나아가자. 이런 어떤 슬로건으로서 지금 경주 에이펙이 이제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역시나 AI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잇는 AI, 그다음에 거기서 비즈니스 생태계, AI 비즈니스 생태계. 그래서 그런 비욘드 그 미래의 그 AI를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우리가 거죠. 나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이펙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AI에 대한 관심들, 그래요. 주가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이제 눈에 띄니까 여러분 잘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중 간의 정상이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사실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네, 거예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뭐 서울에 있을지 경주에 있을지 그것도 이게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뭐 공개될 수가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간에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거의 만나는 쪽으로 지금 저희는 다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정말로 만난다 성사가 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 효과와 이제 중장기 효과가 있을 텐데 먼저 단기 효과를 본다 그러면 시장이 안도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만나게 되면 금융시장 특히 이제는 자본시장 쪽에서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안도감이 나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시장에 안도감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어떤 장세가 전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대하는 게 빅딜까지는 시장에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크게 지금 무협이 이번에 뭐 합의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스몰딜까지는 분명히 저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미시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제는 미중 간에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 중국의 이제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의 부품을 더 많이 이제 수입하는 게,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선 중국 쪽으로 줄 수 있는 게 기술 이전이거든요. 네. 기술 이전을 더 해주겠다, 아니면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정도의 스몰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이 관련 주가는 또 팍 뛰겠죠. 또.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시하셔야 되고, 진짜 빅 이벤트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가는 거.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렇죠. 대북 협력주는 네. 아니 그날 완전히 뭐 엄청 날 거예요. 정말로 갈지 안 갈지 는 모르겠지만 이게 깜짝 이벤트, 지금 분위기가 기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거 가는 분위기도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게 정말 이루어지면 완전 빅 이벤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갈지 안 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서울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중장기 효과로 본다 그러면 미중 관계 이제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망 안정망에 대해서 지금 좀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게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는 이 에이펙의 가장 또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슈 메이커예요. 아, 맞습니다. 예, 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얘기를 또 뭐 솔직히 말해서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네.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맞아요. 젠스당도 온다라는데, 젠스당도 와서 이제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 행사면, 젠스당 우리나라 잘 안 와요. 맞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젠스당 이번에 또 에이펙 전후에서도 에이펙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트럼프는 또 그걸 인식해서도 어떤 AI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할지, 이것도 잘 봐야 되는 포인트고, 심지어는 이제 판문점 방문까지도 잘 봐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여튼 경주시가 잘 준비해서 국가적인 행사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오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제 에이펙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